이 의혹은 지금 처음 제기된 의혹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한번 제기됐던 의혹의 재탕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대의원님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려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데. 그리고 그때 그 대변사님 다음 종료는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는 어디였을까요?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그 친여 성향의 유튜브 등에서 믿거나 말거나 콘셉트 코너예요? 코너 이름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제기된 이 의혹을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청담동 술집 때도 제보가 있다라며 김의겸 당시 의원이 첼리스트 등의 녹취를 틀었지만 본인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실토하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난 바 있습니다. 유튜버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재탕을 합니다. 역시나 이번엔 유튜브 김어준 씨의 겸손 힘들다에서 방송이 됐고 부승찬, 김민석, 정청래 대표까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이 워낙 큰 의혹 제기라 저 유튜버들이 과연 제대로 취재를 했는지 코너 이름이 또 공교롭게 믿거나 말거나 코너였다는데 혹시 이 민주당은 다른 뭐 팩트 체크를 이번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다르게 했는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저 얘기는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5월 달부터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네. 저도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이제 다시 지금 최근에 사법개혁 관련 나오면서 저 얘기가 다시 튀어져 나온 건데 어쨌든 배경을 따져보면 조이대 당시 대법원장 시절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의 판결, 그러니까 선거법 파기환송이 통상적인 방식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들의 평균 일수가 대략 91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는 36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소위 그 4인 회동에서 대법원에 오면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게 이제 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배경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 어제 이제 부승찬 의원이 그저께죠. 대정부 질문에서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안영환 의원도 계시지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의정 활동에서도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정부 질문을 해서 어떤 폭로를 할 때 근거 없이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저도 과거에 한번 폭로를 할 때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서별관회의라고 아주 그 일이 있었어요. 별도의 회동에서 대우조선의 그 부당한 특별 그 대출 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아예 문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건을 갖고 당시 금융위원장한테 그런 일 회의했냐 안 했냐 했더니 안 했다고 부인해가지고 제가 그걸 띄우면서 이거 그 금융위 자료 아니냐 했더니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양식은 우리 건데 나는 모르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자료 맞거든요. 제가 그 정부에서 확보한 거니까. 결국은 그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나름 근거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한 폭로를 할 때에는 당 지도부에도 보고를 합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그 자료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상의를 했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부승찬 의원도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 정도 얘기하면 특히나 헌법기관의 수장 아니겠어요? 네네.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한 거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그 언제 어디서 만났다라는
그 근거를 갖고 있거나 지금 4월 7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4월 7일 어디서 만났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인데 그냥 장사미사가 아니라 최소한 그 대법원의 고위직 인사라든지 또는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총리의 동선, 이동 동선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한 제법 그 신뢰할 수 있는 소스, 그러니까 제보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공은 다시 부승차하는 건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추가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추가자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면 됩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 자료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네. 수사는 간단합니다. 그 해당 네 사람의 그 핸드폰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 하면 되죠. 예, 아주 예.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네 사람이 한 지점에서 그 4월달 그 지점에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만 체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원내대표 시절 때는 그렇게 철저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김의겸 의원은 팩트 체크 없이 당시에 가짜 뉴스를 진짜인 듯 의혹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근거를 들고 있느냐? 근거 없이 유튜버가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제기한 의혹을 갖고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느냐? 지금 이 갈림길이거든요. 홍익표 대표님이 공은 민주당에게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들 두 분 나왔어요. KBS 방송기자 출신인데 김기흥 대변인은 또 한덕수 전 총리를 수행하기도 했었잖아요. 막판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만나서 그런 은밀한 대화를 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은밀한 내용을 4명이서 밥 먹으면서 한다? 더더욱 신빙성이 떨어지죠. 저도 기자를 할 때 제보가 옵니다. 그 제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면책 특권이 보장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국무총리한테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또 민주당은 라면에 중독돼 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어떤 라면이요? 사실이라면 아, 사실이라면. 그리고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런 웃지 못할 총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라면이군요. 그렇죠. 그 라면. 근데 이게 한 번 끓인 게 아니라 재탕, 삼탕, 곰탕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분이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첼리스트, 이 녹취에 등장하는 그 여자분 첼리스트가 김의겸 전 의원한테 화를 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본인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 한 것마저도 이렇게 엉터리인데 지금 5월 달에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지금 이후에 진전된 팩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건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이렇게 겁박하고 사법부 자체를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사실 이런 위험성은 말로 꺼내기조차 힘든 건데 민주당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 개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나쁜 사람으로 이미 좌표가 찍혀져 있어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나쁜 버릇이란 게 뭐냐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좌표로 찍은 상태에서 가짜 뉴스라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면 특검 받으시라고요? 당당하면 제가 볼 때는 증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권력도 가지고 있고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근거로 대법원장을 공격한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사퇴해야죠. 한덕수 전 총리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꾸민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가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라면 라면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응분의 대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강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